안녕하세요. 투자하는 마케터입니다. 최근 금 시세가 껑충 뛰면서 금 투자에 관심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내 금 가격은 지난 4월 중순경 고점을 찍고 하락했었는데요. 그랬다가 다시 서서히 살아나는 모양새입니다. 금값이 상승한 이유는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이 커진 탓으로 풀이되는데요. 금융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탈세계와 글로벌 불확실성, 인플레이션이 커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불확실성이 예측되는 상황에선 이를 회피할 수 있는 글로벌 안전자산인 금의 가격이 오를 수 있고요. 지난번에 트럼프 피격 이후 언론에서 금값이 재차 뛸 것이라는 기사들이 많이 쏟아졌는데요. 실제로 금값이 단기적으로 껑충 뛰기도 했습니다. 아마 트럼프의 재집권이 가시화될수록 금값 상승 추세는 한동안 이어질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런 추세 속에서 금값의 상승에 베팅하고 싶다면 금에 투자하는 방법을 미리 알아둬야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 대한민국 투자자가 금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 요점 위주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아래와 같이 총 5개의 투자 방법을 다뤄볼 건데요. KRX 금연물 투자, 국내 상장 금연물 ETF, 국내 상장 금선물 ETF, 미국 상장 금연물 ETF, 그리고 금광주 순서로 다뤄보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영상만 봐도 금 투자 방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적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거래 수수료와 같은 각종 금융 비용은 제가 사용하는 NH나무증권 MTS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을 미리 밝힙니다.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KRX 금연물 계좌를 이용한 금투자입니다. 금투자 경험이 없는 초보자들에게 금투자는 다소 막막할 겁니다. 동네 금은방 같은 데 가서 거북이 모양의 폐물이라도 사야 하나 싶을 테니까요. 물론 그렇게 진짜 금을 산 다음 향후 금값이 오를 때까지 묵혀두는 것도 투자 방법이지만 시간도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여러모로 불편하죠. 다행히 금융 기술이 많이 발달한 덕분에 여러분은 더 이상 금은방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면서도 손쉬운 방법으로 금에 투자하는 방법이 많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증권사 앱에서 KRX 금연물 계좌를 개설하는 건데요. 금 투자에 있어 신뢰도가 높으면서 어렵지 않은 방법이니 찬찬히 읽어보고 따라하세요. KRX라는 단어가 낯선 분들이 있을 텐데요. KRX는 한국거래소를 뜻합니다. KRX에서 거래되는 현물금을 사고 팔 수 있는 계좌를 여러분이 사용하는 증권사 앱에서 개설할 수 있는데요. 이 계좌를 개설하면 금 현물을 1g 단위로 매매할 수 있습니다. 금 현물이라고 표현은 했으나 엄밀히 말하면 실물 금과 교환할 수 있는 증서를 매매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비싼 돈을 들여서 금반지나 금 거북이를 사지 않아도 누구나 소액으로 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주식 거래하듯이 금을 사고 팔 수 있어서 대단히 편리하죠. 그런데 이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NH나무증권 앱 기준으로 KRX 금연물 계좌 개설 방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위와 같이 고객센터, 계좌 개설, 모바일 계좌 개설, 금연물에 들어가서 KRX 계좌를 개설합니다. MTS에서 안내하는 단계를 밟으면 금방 개설이 가능합니다. 신분증 촬영이 필요하니 신분증 미리 준비하시고요. 계좌 개설이 완료되면 금연물을 주문해 봐야겠죠. 아래와 같이 메뉴에서 주식 금연물 및 기타 시장, 금연물 현재가에 들어갑니다. 위에 두 번째 그림에서 좌상단을 선택하면 주문할 수 있는 금연물 두 종류가 보일 겁니다. 금 1kg에서는 순도 99.99%인 골드바 1kg을 1g 단위로 사고 팔 수 있고요. 미니금 100g에서는 순도 99.99%인 미니금을 1g 단위로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주식을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금 1kg의 차트를 보면 금 시세가 한동안 눌려 있다가 최근 급격히 오른 게 눈에 보일 겁니다. 추격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이 올랐죠. 이럴 땐 금연물 시세가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는 것도 좋습니다. 이동평균선은 아래와 같이 각 종목의 특정 기간 동안 가격의 평균값을 선으로 이어 표현한 겁니다. 아래에선 20일, 60일, 120일 선으로 조정했는데 누구나 자유롭게 조정 가능합니다. 금 시세가 5일 이동평균선보다 아래로 떨어졌을 때 사면 금을 지난 5일간의 평균 가격보다 싸게 샀다는 뜻입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금값의 전망에 따라서 금 매수 타이밍은 다를 겁니다. 여러 정황상 금 시세가 상승 탄력을 계속 받을 것 같다고 판단하신다면 금값이 5일선 아래로 잠깐 빠졌을 때 사면 무난할 것 같고요. 만약 금 시세가 한동안 횡보하거나 하락 조정을 충분히 거친 후에야 상승 모멘텀을 받을 거라 생각하신다면 금값이 11선이든 21선이든 좀 더 긴 이동평균선 아래로 충분히 내려온 다음에 사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동평균선은 절대적인 매수 타이밍의 지표가 아니므로 이것 하나만 보고 매수하시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KRX 금연물 계좌를 통해 산 금연물은 증권사 창구에서 실제 금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금 1kg과 미니금 100g을 실제 금연물과 교환하려면 각각 1kg과 100g만큼의 금을 KRX 금연물 계좌에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현재 본인의 KRX 금연물 계좌에 금 1kg을 500g 보유 중이라면 500g을 추가 매수해 1000g을 보유하고 있어야 증권사 창구에서 실제 금 1kg과 교환할 수 있다는 소리죠. 금 1g을 약 10만 7천원으로 놓고 계산하면 금 1kg은 약 1억 7백만원입니다. 즉 1억 7백만원어치가 있어야 실물 금과 교환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미니금 100g을 실물 금과 교환하려면 KRX 금연물 계좌에 100g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요.
미니금 1g을 약 10만 8천원으로 계산하면 100g은 약 1,080만원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KRX 금연물 계좌를 개설해 금연물에 투자할 때는 허들이 낮지만 증권사 창구에서 실물 금과 교환할 때의 허들은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증권사에 가서 금과 교환하려는 수요는 아마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KRX 금연물 계좌를 이용한 금 투자의 실질적인 목적은 금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금으로 시세 차익을 내는 걸 테니까요. KRX 금연물 계좌를 통해 금을 거래할 때의 장단점은 뭘까요? 제가 직접 거래해본 경험에 비춰 다음과 같이 장단점을 정리해봤습니다. 1. 당일 결제가 가능합니다. 미국 주식을 거래해본 분이라면 아마 알 겁니다. 매도한 미국 주식에 대금이 바로 입금되지 않고 매도한 날을 포함해 3영업일 뒤에 돈이 들어온다는 걸요. 이유가 있습니다. 결제 절차 때문인데요. 제가 매도한 주식이 미국 증권 예탁원을 거쳐 매수자에게 양도되고 매수자의 돈이 저에게 입금되는 절차를 결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도 대금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반면 KRX 금연물 계좌를 통해 금을 매도하면 오전과 오후 2회 나눠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예컨대 오전 10시에 금을 매도했다면 그날 오전 11시에 바로 대금이 들어오는 거죠. 오후 2시에 금을 매도했다면 당일 오후 4시 30분쯤 대금이 들어오고요.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금 투자로 발생한 수익을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마치 비트코인처럼 말이죠. B. 양도 이자 배당 소득세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을 매도해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물론 국내와 해외 주식은 차이가 있죠. 근데 KRX 금연물 계좌에서 매도한 금의 매매 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게다가 금은 배당이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니 배당소득세와 이자소득세도 당연히 없고요. 3. 하지만 유동성이 적습니다. 미니금에 투자해본 제 경험에 따르면 유동성이 적어서 원하는 가격에 금을 빨리 사고 팔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원하는 가격에 금을 매수 매도하려면 상대방이 그 가격에 매도 매수해줘야 하는데 유동성이 적으니 매수 매도 물량이 잘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주문이 빠르게 처리되지 않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개인적 느낌이니 참고만 하세요. 4. IRP, ISA로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한국인이라면 개인형 퇴직연금이나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 중일 텐데요. 과세 이연이라는 혜택이 있어 많이들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KRX 금연물은 오직 KRX 금연물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IRP나 ISA에서는 금 현물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5. 실제 금과 교환할 땐 수수료와 부가가치세가 듭니다. KRX 금연물 계좌에 보유한 금을 실물 금과 교환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주목하셔야 합니다. 증권사에 가서 실물 금과 교환할 때는 인출 수수료와 부가가치세 10%가 들거든요. 실물 금과 교환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 단위도 높은데 수수료와 세금까지 필요하죠. 사실상 KRX 계좌상으로만 금을 거래하도록 하기 위해 설정한 장벽이 아닐까 합니다. 6. 국제 금시세와 달러원 환율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KRX 금연물이라고 해서 순수하게 국내 금시세를 추정하지는 않습니다. KRX 즉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금연물은 국제 금시세, 달러원 환율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즉 내가 금을 산 시점보다 국제 금시세가 올라서 약간의 차익이 발생하더라도 달러원 환율이 크게 오르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죠. 두 번째 방법은 국내 상장 금연물 ETF를 통한 금투자입니다. KRX 금연물 계좌와 함께 같이 봐야 할 금투자 상품으로는 국내 금연물 ETF가 있습니다. 현재 금연물에 투자하는 국내 ETF는 딱 한 개입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에 운영 중인 에이스 KRX 금연물 ETF인데요. 에이스 KRX 금연물 ETF의 지난 1년간 가격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 가격이 많이 올랐네요. 그리고 7월 24일 기준 현재 에이스 KRX 금연물 ETF의 가격은 약 15,420원인데요. 한 주당 가격이 저렴해 투자 부담이 적네요. 위에서 설명한 KRX 금연물 계좌로 금을 살 때와는 또 다른 특성과 장단점이 있습니다. 1. 투자 최소 금액 단위가 작다. 앞서 설명한 KRX 금연물 계좌에선 현재 금시세 기준 최소 10만원 이상이 있어야 금에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이스 KRX 금연물 ETF는 현재 한 주당 가격이 약 15,000원이기 때문에 10분의 1 가격으로 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금투자 초보자의 부담이 훨씬 덜할 수 있죠. B. 매매 수수료와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금 자체에서는 이자나 배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자 및 배당 소득세는 없고요. 다만 에이스 KRX 금연물 ETF를 매도해 얻은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현재 국내 금융당국은 국내 주식형 ETF의 매매 차익에는 과세하지 않지만 여타 국내 상장 ETF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15.4%의 배당 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 증권사마다 ETF 매매 수수료도 부과하고요. NH나무증권 MTS는 0.01%를 부과합니다. 증권사별로 수수료율은 상이하니까 사용하시는 MTS 메뉴에서 수수료를 검색하셔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ETF 운용 보수가 발생한다. KRX 금연물 계좌를 통해 금에 투자할 땐 운용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이스 KRX 금연물 ETF는 펀드이기 때문에 자산운용사에게 운용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ETF 운용 수수료는 현재 연 0.5%로 책정돼 있습니다. 예컨대 만약 연초에 1,000만원을 투자해서 연말에 1,300만원이 된다면 1,300만원의 0.5%인 65,000원이 수수료로 나가는 거죠. 4.
유동성이 적은 편이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유동성의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유동성은 어떤 자산의 현금화 가능성을 뜻하는데요. 유동성이 높으면 내가 원하는 가격에 매수매도 주문을 냈을 때 빠르게 그 주문이 체결될 수 있습니다. 유동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는 거래량과 거래 대금입니다. 7월 24일 기준 에이스KRX 금연몰 ETF의 6개월 평균 거래량은 약 18만 주입니다. 그리고 현재가 거래량을 곱하면 거래 대금이 나오는데 평균 거래량을 곱해보면 27억 원 정도입니다. 유동성 비교를 위해 에이스KRX 금연몰 ETF와 해외 주요 금연몰 ETF인 GLD의 거래량을 비교해볼까요? 그림을 보면 빨간 원이 거래량인데 GLD의 1일 거래량은 약 800만 주이고 3개월 평균 거래량은 약 600만 주입니다. 평균 거래량을 기준으로 거래 대금을 추산해보면 GLD의 거래 대금은 약 13억 달러, 하나 약 1조 8천억 원 정도입니다. 에이스KRX 금연몰 ETF의 거래 대금과는 차이가 많이 나죠. 아무래도 에이스KRX 금연몰 ETF는 국내 상품이고 GLD는 글로벌 상품이라 어쩔 수 없이 차이가 발생합니다. GLD는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매수매도 주문이 거의 즉각 체결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해외 금연몰 ETF를 사야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차차 설명할게요. 에이스KRX 금연몰 ETF 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MTS에서 검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ETF 가격이 이동평균선에 어디쯤 위치해 있는지 보시고 주문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국내 상장 금선물 ETF를 통한 금투자입니다. 선물은 초보자가 이해하긴 좀 어렵지만 금융시장에서 특정 금융상품의 불확실한 미래 가격에 대해 보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선물의 개념을 설명해야 할 것 같은데요. 다음 사례로 선물의 개념을 먼저 짚어볼게요. 그림과 같이 농부 A씨는 올가을에 풍년이 들어 배추 가격이 싸질 거라 예상하고 있고 농산물 도매상 B씨는 올가을에 흉년이 들어 배추 가격이 비싸질 거라고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배추 가격은 1만 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A씨와 B씨는 서로 만나서 선물 계약을 체결합니다. A씨는 올가을 특정일에 무조건 배추를 1만 5천 원에 팔고 B씨는 올가을에 배추를 무조건 2만 원에 사는 계약을 말이죠. 올가을에 A씨의 예상대로 배추 가격이 8천 원으로 하락하면 그는 1만 5천 원에 파는 계약에 따라 차익을 얻습니다. 반면 올가을에 B씨 예상대로 배추 가격이 1만 5천 원으로 오르면 1만 원에 사는 계약에 따라 5천 원의 이익을 봅니다. 금 선물도 기본적으로는 그런 개념입니다. 선물 만기일에 과거에 계약한 금액대로 계약을 이행하는 거죠. 다시 말해 금연몰은 현재의 금시세를 기반으로 계약하는 상품이고요. 금선물은 현재 금시세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되 계약의 이행을 미래의 특정 시점에 하기로 약속한 상품입니다. 국내의 대표적인 금선물 상품은 아래와 같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출시 연도나 평균 거래량을 보면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가 확실히 유리하겠네요. 다만 운용 수수료는 좀 비쌉니다. 각 자산운용사들이 운영하는 골드 선물들은 매월 만기가 다가오는 금선물 계약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운용사들은 각 선물 계약의 만기가 되기 전에 계약을 미리미리 매도합니다. 그리고 만기가 더 긴 다음 선물 계약을 매수합니다. 이걸 롤오버라고 합니다. 이렇게 롤오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선물 계약을 제때 매도하지 않고 만기를 넘겨버리면 운용사들이 실물을 인도받는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금 선물이면 실물 금을, 원유 선물이면 실물 원유를 받을 수도 있죠. 받은 실물을 어디 보관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운용사들은 만기가 오기 전에 선물 계약을 미리미리 매도하는 겁니다. 이쯤 되면 그냥 금연물에 투자하지 왜 굳이 금선물에 투자하느냐고 묻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코덱스 골드 선물과 타이거 골드 선물에 붙어있는 H의 비밀이 있습니다. H는 환해지를 의미하는데요. 달러원 환율을 고정시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해지 상품은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익, 환차손 없이 상품의 시세만 신경 쓰면 됩니다. 앞서 설명한 KRX 금연물, 에이스 KRX 금연물 ETF, 그리고 뒤에서 설명할 미국 금연물 ETF는 모두 달러원 환율의 영향을 받지만 위의 골드 선물은 환해지 상품이기 때문에 금시세만 신경 써서 투자하면 됩니다. 골드 선물의 장단점은 아래의 표로 간단하게 가름하겠습니다. 아마 충분히 이해 가능하실 겁니다. 네 번째 방법은 미국 상장 금연물 ETF를 통한 금투자입니다. 앞서 설명한 에이스 KRX 금연물 ETF와 구조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미국 증시에 상장돼 거래되므로 달러로 매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겠네요. 그리고 거래량이나 운용 수수료도 다를 테고요.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요 미국 금연물 ETF에 대한 정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가요? 자산운용사의 명성이나 거래량만 놓고 보면 단연 GLD와 IAU에 투자하는 게 맞겠죠. 운용 수수료가 비싸긴 하지만 거래량이 많아서 매수매도 체결이 원활할 테고 연초 이후 수익률도 우수하니까요. 투자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미국 상장 금연물 ETF의 장점과 단점도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달러원 환율이 떨어졌을 때 환전 우대율이 좋으면서 거래 수수료가 저렴한 증권사 MTS를 통해 ETF를 사되 주당 가격이 단기 이동평균선 근처에 왔을 때 ISA에서 사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강주입니다. 아마 금연물, 금선물 ETF에는 투자해도 금강주 투자 방법까지 고민해본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한국인에겐 그리 대중적인 투자처가 아닐 테니까요. 사실 저도 금강주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얼마 전 즐겨보는 채널인 월가아재의 과학적 투자에서 금강주를 다뤘길래 호기심에 리서치를 해봤습니다.
일단 주요 금강 기업들로는 뉴몬트, 베리골드, 프랑코 네바다, 아그니코 이글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기업은 뉴몬트로 알려져 있고요.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본사가 있고 아프리카, 호주,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해, 북미 등의 이티어급 광산을 운영 중입니다. 딱 봐도 엄청난 인프라 유지 비용, 기술 개발 비용, 에너지 비용이 들 것 같네요. 그리고 금을 무작정 많이 캐내면 금값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 공급량을 전략적으로 줄일 것 같기도 하고요. 현재 뉴몬트의 시가총액은 540억 달러인데요. 하나로 약 74조 원 정도 합니다. 덩치가 상당한 기업이죠. 그럼 금강 기업들의 주가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월가화제에 따르면 크게 6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회사인들 안 그렇겠냐마는 금강 기업의 주가는 정말 다양한 변수에 의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내수기업이 아니라 전 세계의 사업장을 가진 기업이니 현지에 예상치 못한 변수들에 의한 영향을 적지 않게 받을 것 같고요. 그래서 월가화제도 금강주 투자는 구린 투자라고 말했지만 사업 구조상 금값이 급등하는 장세에선 단순히 금에 투자했을 때보다 더 큰 수익률을 낼 수 있는 투자처이기도 합니다. 어떠신가요? 금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시도해봐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시는지요? 금 투자는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금값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대다수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의 재집권 이후로 금값은 상승 모멘텀을 제대로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글을 통해 금 투자 방법을 미리미리 학습하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빠르게 투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모두 성투하세요.